강원도가 춘천시 고은리 일대에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산 9천억 원 가운데 7천억 원은 공사채 발행으로 충당할 계획인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재정 부담과 원도심 공동화를 우려하고 나섰습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요양보호사 체험에 나섰습니다. 원주 보훈요양원을 찾은 김 지사는 도 차원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확대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원주에서 생활협동조합인 한살림을 싹틔운 무의당 장일선 선생의 철학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밥상을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된 이 운동에 지역 소멸과 기후위기 시대 생명중심 사상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10일부터 영월에서 인천공항 간 시외버스 노선이 신설 운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추진 중인 행정복합타운 사업이 원도심 공동화와 함께 재원 조달 방식을 두고 논란에 직면했습니다. 알펜시아 사업으로 이미 부채 6천억 원을 떠안고 있는 강원개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에 강원도 자산만 계속 투입되는 게 아니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소영 기자입니다. 춘천 고은리 일대의 강원도청 신청사와 주요 행정기관을 집적하는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 강원도는 도심 균형 발전과 행정 효율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춘천 시민사회 연대회의 등 시민단체가 연 토론회에선 원도심 공동화와 재원 조달 방식을 둘러싼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새로운 상권이 이제 이동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고 상당히 좀 공정화 현상이 더 발생할 것이다. 행정복합타운 조성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총 9,030억 원. 이 가운데 7,200억 원을 공사채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업 주체인 강원개발공사의 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320%입니다. 공사채 발행을 위해선 강원개발공사의 부채 비율이 300% 이하로 떨어져야 하는데 이 부채 비율을 맞추기 위해 강원도가 강계공의 현물 출자를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강원도에 노른자의 알짜 땅을 전부 다 죄다 실제 팔았다라고 강원도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팔았다라고 하는 표현도 맞는 것들이죠. 현물 출자라고 하는 어려운 말보다도. 강원도는 이에 대해 출자 자체는 도의회의 사업 추진 동의 당시부터 포함된 내용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출자가 필요하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한 거거든요. 어떤 물건이 더 좋고 안 좋고 뭐 이런 부분을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물건에 대한 얘기지 의회에서도 그걸 전제 조건으로 동의한 사항인데. 강원도는 지금까지 옛 농업기술원과 춘천 붕어섬, 평창 대관령 풍력단지 등 1,400억 원 규모의 부지를 현물 출자했습니다. 현재 600억 원에 달하는 춘천 삼천동 부지와 양양 하조대 부지의 추가 출자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 재정 구조에 대한 우려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사업 추진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온 김진태 지사가 요양보호사로 변신했습니다. 도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겠다는 김 지사는 원주 보훈요양원을 찾았는데요. 요양보호사 체험을 하며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늘색 가운을 입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24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원주 보훈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재활치료를 돕기도 합니다. 치매치료에 도움을 주는 블록놀이도 함께하고 탱탱볼을 치는 음악치료도 동참합니다. 시설이 좋은가요, 이 병원이? 아유, 엄청 좋아요. 잘해줘요. 직원들이 친절한가요? 선생님들이 참 잘해줘요. 감사합니다. 하늘색 가운 차림의 일일 요양보호사 김진태 지사는 시설 곳곳을 돌며 어르신들의 수발을 들고 간접적으로나마 요양보호사들의 어려움을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강원도에만 2만 명 가까운 요양보호사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90% 넘는 요양보호사들은 여성으로 고강도의 업무에 성희롱 위험에도 노출된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현실은 열악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건보단이나 여러 회사 그런 곳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계셔서 앞으로는 긍정적인 발전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김 지사는 앞으로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은 그 장기 요양 요원 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재교육해드리고 권익 향상을 체계적으로 하는 그런 지원센터를 계속 더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장 체험에 나선 김 지사는 100세를 넘긴 국가유공자 어르신에게 감사패도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도 도 차원에서 확대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호국보훈의 날을 맞아 원주 보훈요양원을 찾은 김진태 지사는 앞으로 도민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매월 한 차례씩 현장을 찾을 계획입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겠다는 김진태 지사. 이번 현장 체험이 안 그래도 팍팍해지고 있는 도민들의 삶을 극복하는 데 있어 보다 현실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생활협동조합인 한살림이 처음 싹을 틔운 곳이 원주라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생명을 살리는 밥상을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된 이 운동은 무위당 장일순 선생의 철학을 바탕으로 시작됐습니다. 지역 소멸과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장일순 선생의 생명 중심 사상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일환 만사지, 무위당 장일순 선생이 자주 인용한 말입니다. 밥 한 그릇을 알면 만사를 안다. 밥 한 그릇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이해하면 세상의 모든 원리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생활협동조합인 한살림의 40주년을 맞아 무위당의 정신을 돌아보는 전시회가 개막했습니다. 생명을 지키고 지역을 살리려 했던 작은 실천의 기록들이 전시에 담겼습니다. 1980년대 중반 농약에 산과들이 죽어가고 농촌이 무너지는 현실 앞에 무위당 장일순 선생은 밥상에서 생명을 살리자고 외쳤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서로를 살리는 관계에 있을 때 비로소 생명이 지속된다고 보는 생명 중심 사상입니다. 1970년대 후반에 한 해 농약 중독으로 죽어간 농민들 숫자가 1,500명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는 음식을, 농산물을 만들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태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생명 살림의 자세로 나가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한살림은 1986년 서울에서 공식 출범했지만 그 뿌리는 원주에서 시작됐습니다. 원주에서 나고 자란 무위당 선생은 모든 것은 지역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신념으로 원주에서 생활협동조합의 첫 실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소액으로 서민의 자립을 돕는 밝음신협 설립에 기여했고 도시와 농촌이 협력하는 공생공락운동, 그리고 유기농업, 공동생산 등 다양한 협동운동을 펼쳤습니다. 기후변화와 농촌 공동체의 해체,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 앞에서 장일순 선생의 사상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사람들은 기후위기 속에서 뭔가 큰 대전환의 시대가 왔구나. 한살림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먹거리 운동이 아니라 그 안에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을 살리고 환경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40년 전 지역에서 시작된 협동 모델은 전국 100만 명의 조합원이 뜻을 같이하며 길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원주가 협동조합의 도시로 자리매김한 과정을 담은 이번 한살림 태동 특별 전시는 오는 29일까지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오는 7월 10일부터 영월에서 인천공항 간 시외버스 노선이 신설 운행합니다. 이번 노선은 태백에서 고환사북을 거쳐 영월과 제천, 김포공항과 인천공항까지 경유합니다. 영월 출발은 오전 5시 35분이며 인천공항 출발은 오후 3시로 하루 한 차례 왕복 운행합니다. 강릉 경포호 인공분수 설치 논란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강릉 지역 30여 개 사회단체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릉 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24일 오후 강릉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포호 수질 정화시설과
관광 인프라의 조속한 구축을 요구했습니다. 이들 사회단체는 봄철부터 경포호에 해양 녹조류가 확산하고 염분 농도가 높아져 바닷물고기가 오가는 상황이라며 민간단체의 환경보호와 자연호의 현행 유지는 편협한 환경관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정 능력을 잃은 경포호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경포호 내에 폭기시설과 인공분수를 설치해 수질을 개선하고 관광자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선충이 나무 안으로 들어가 빠르게 퍼지면서 나무를 말라 죽게 만드는 병인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방제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특히 경북 지역의 피해가 심각한데요. 이유는 무엇인지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록빛이어야 할 소나무 숲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소나무가 말라 죽는 재선충병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선충이 소나무 내부로 침투해 빠르게 퍼지면서 수목 전체를 고사시키는 무서운 병입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 142개 시군 구에서 90만 그루가 재선충병에 감염됐는데 경북에서만 73만 그루가 피해를 봤습니다. 전국 산림 중 소나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4% 수준. 하지만 경북은 그보다 훨씬 높은 34%에 달합니다. 소나무가 한 지역에 집중된 산림 구조는 재선충병이 한 그루만 감염돼도 주변으로 급속히 번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소나무 인분 구성이 비율이 상당히 높고 단순림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소나무 재선충병이 한번 발생하면 쉽게 대량으로 확산되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을 옮기는 매개충, 솔수염 하늘소와 북방수염 하늘소가 경북 산림에 모두 서식하고 있다는 점도 피해를 키우는 원인입니다.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솔수염 하늘소, 그리고 북부, 중부 지역에 분포하는 북방수염 하늘소 두 종이 있는데 경상북도에는 이 매개충 두 종류가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솔수염 하늘소에 의해서도 피해를 받고 북방수염 하늘소에 의해서도 피해를 받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재선충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림당국은 재선충병에 취약한 소나무 대신 다른 수종으로 숲을 바꾸는 수종 전환 방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인 만큼 재선충병 피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강릉시와 강릉관광개발공사가 경상권 관광객 유치에 나섭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는 24일부터 11월까지 동해선 이용객을 대상으로 숙박비와 열차비를 일부 환급해주는 행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숙박 일수에 따라 숙박비는 최대 15,000원, 열차비는 최대 17,000원까지 돌려주며 관련 영수증과 여행 인증사진을 제출하면 됩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는 또 9월에는 온라인 여행사와 강릉 지역 관광, 숙박, 음식점을 연계한 특별 상품을 만들어 체류 관광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지원 대상은 1인 자영업자 중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와 고용보험 가입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입니다. 강릉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은 납부액의 50%를, 고용보험은 20에서 50%를 지원합니다. 원주시는 25일 오후 1시부터 시청 지하 1층 다목적홀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9인구직 해피데이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날 행사는 삼양식품 원주공장과 토다 머티리얼즈를 비롯해 의료기기, 반도체 기업 등 18개 업체가 참여해 현장 면접과 취업 특강, 부대 행사들이 펼쳐집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원주시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